안녕하세요. DNF 온라인 수업의 숙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한때 좀 꽂혀 있었던 그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바로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라는 그 뮤직비디오인데요.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영상을 한번 퓨전으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하고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더 직접 따라해 보신다면 아마 퓨전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영상은 바로 이 뮤직비디오의 한 1분 20초 좀 지나서 이 부분이에요. 플레이를 해보면 각기 다른 영상이 이렇게 좌측, 우측에서 바로 좌측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죠.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퓨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소스가 먼저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최소 5개 또는 7, 8개의 소스를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한 8개 정도를 미리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폴더에 이렇게 소스만 한 5개 내지 한 8개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자, 다빈치 리저브를 이제 열어주시고요. 바로 에딧으로 넘어갈게요. 에딧에 이펙트, 그리고 이펙트, 퓨전 컴포지션을 찾아주세요. 이 퓨전 컴포지션 쭉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화면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마우스 클릭, 다음에 뉴 컴파운드 클립을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네임은 지금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크리에이트를 바로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퓨전 컴포지션이었던 게 컴파운드 클립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컴파운드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New VFX Connect 클립이라는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름을 비디오 01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 이 포맷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퀵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코덱도 원하시는 코덱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커스텀 로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특정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 크리에이트를 누르는 순간 퓨전 파일이 이 해당 경로에 생성이 됩니다. 그 퓨전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될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퓨전 파일이 저장이 될 위치를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이 Open VFX Connect Clip in Fusion이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 이제 오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퓨전 스튜디오가 열리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퓨전이 열리게 됩니다. 퓨전이 여기에 이렇게 열리게 돼요.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작업할 준비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퓨전 스튜디오를 한번 볼까요? 퓨전 스튜디오를 이제 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왼쪽에 있는 노드는 아마도 이렇게 검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따로 작업을 하고 그 작업한 노드를 여기 이게 이제 세이버 노드인데요. 이 세이버 노드에 연결을 해서 다시 렌더링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노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지워줄게요. 지금 필요한 건 이 세이버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 세이버 노드의 속성을 보시면 여기 지금 경로나 이런 게 아까 저희가 그 VFX 커넥트를 통해서 밖으로
빼기 전에 그 창에서 설정했었던 그 옵션이 그대로 여기에 있어요. 경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도 따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경로는 바꾸시면 안 돼요. 두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자, 우선 가로로 길게 하나 만들 거예요. 뒤에 백그라운드 검은색 화면 하나 만들고 여기에 각각의 영상 프레임들을 이렇게 잘라낸 영상 프레임들을 이렇게 하나씩 칠 겁니다. 뭐 이런 레이아웃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키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자, 주되 이 화면이 1920에 1080 사이즈인 우리 화면 안에서 이제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밀리는 거지만 이 밑에서 봤을 때는 마치 우리가 뮤직비디오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화면 안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건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그라운드 노드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듀얼 뷰어가 전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주로 키보드 1번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이 화면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뷰어 버튼을 클릭해서 1번 화면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이제 설정을 이제 바꿔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로 만들 거는 좌측으로 이렇게 가로로 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노드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로 갑니다. 그럼 여기 가로 세로를 관장하는 여기 width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여기 이 값을 한 약 2배 정도로 늘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 뭐 한 3500 정도로 잡아볼게요. 자, 잡으면 좀 보시는 것처럼 세로 폭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가로 폭만 늘어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뒤에 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뒤에 깔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8개 정도의 영상 소스를 이제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스들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정렬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해 놓으면 일단 기본 세팅은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1번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죠. 화면에서 저는 여성분을 이렇게 요 영역만 이제 딸 거예요. 따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 노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모 형태로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4개의 옵션들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렉탱글 옵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렉탱글 노드가 나타나게 되죠. 자, 보시면 하얀색 영역과 검은색 영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하얀색 영역에 이제 이 여성분의 영상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렉탱글의 이제 사이즈를 이제 위치나 사이즈를 조절할 건데 우선 폭을 좁혀줄게요. 폭을 한 요 정도 폭으로 잡아주고 물론 나중에 뭐 조절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일단 기본 틀은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근데 저희가 유튜브 아까 뮤직비디오 영상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이 각각의 화면마다 각각의 그 렉탱글마다 옆에 이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돼 있었어요. 그 옵션은 여기 렉탱글 노드에 가보시면 여기 보더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이 라운드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 보더 위드 값을 증가를 시켜주면 이렇게 끝이 살짝 둥그렇게 가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옆에 두고 소스를 이제 위에 둡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매트 컨트롤이라는 노드를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매트 컨트롤의 노란색 화살표를 소스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녹색 화살표를 여기 렉탱글에 연결해주세요. 다음 매트 컨트롤 노드를 클릭하고 1번을 눌러주면 화면에서 확인해보면 아직은 바뀐 게 없습니다. 매트 컨트롤 노드를 선택을 하고 컴바인에 가보면 지금 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컴바인 알파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 무늬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영역은 지금 불투명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체크박스가 나타나는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 바로 이 렉탱글에 있는 이 검은색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뚫려 있는 걸 이제 없애야 되겠죠. 없애기 위해서 여기 매트 컨트롤 노드의 아래에 보시면 포스트 멀티플라이 이미지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이거를 체크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옆에 나타났던 그 불투명한 영역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굳이 매트 컨트롤 노드를 사용했냐? 그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소스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똑같은 렉탱글을 한번 소스 노드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의 이 영상의 소스 영상을 이 가운데로 좀 옮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걸 할 때 왼쪽에 있는 이 렉탱글을 직접 소스에 마스크로 쓴 상태에서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하고 이동을 시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동이 됩니다. 동시에.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이게 동시에 이동되는 게 아니라 이 여성분의 영상만 가운데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렉탱글을 직접 소스에 연결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매트 컨트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트 컨트롤을 이용하면 이 렉탱글과 소스를 따로 분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스 아래에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하고 여기서 이동을 시키면 이 렉탱글의 이 영역과 위치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영상 소스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렉탱글 노드를 이 소스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매트 컨트롤 노드를 사용한 거예요. 이 매트 컨트롤과 관련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매트 컨트롤만 사용하는 거를 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여성분을 이 가운데에 이제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매트 컨트롤 노드에 가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이제 백그라운드에 이제 붙여줘야 돼요. 이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노드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멀지 노드입니다. 멀지 노드를 가지고 와서 이 백그라운드가 뒤로 가야 되고 이 여성분이 있는 이 해변 영상이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멀지 노드의 노란색 에로를 백그라운드에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녹색 화살표를 해변 영상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멀지 노드에 가서 1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해변 영상이 바로 위에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렉탱글로 잘랐던 요 영역 그대로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붙였으니까 그러면 이 영상을 가장 좌측에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매트 컨트롤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트랜스폼 노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매트 컨트롤 노드 다음에 트랜스폼 노드가 연결이 돼요. 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좌측으로만 위아래는 선택하지 마시고 위아래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좌측으로만 쭉 이동시켜서 원하는 위치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조절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할 거예요. 2번을 가지고 오고 여기 1번 소스 아래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이 소스 2번, 이 소스 2번을 트랜스폼 노드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똑같이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매트 컨트롤을 가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마스크 영역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여성분이 조금 우측으로 되어 있는 우측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좌측으로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켜 위치를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 트랜스폼은 아직은 건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이 멀지를 통해서 합쳐졌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소스 1번의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멀지 노드 1, 멀지 1 노드 우측에 있는 이 화살표에서 파이프를 끌어다가 멀지 1-1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다음에 이 멀지 1-1 노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1번을 눌러주면 이제 이 소스 2번 영상이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때 바로 이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을 해서 위치를 다시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한 번 잡고 한 번 세팅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쉬워요. 자, 2번은 끝났고 자, 이제 또 이 밑에 있는 노드들을 또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멀지를 또 연결해 줍니다. 먼저 그다음에 3번을 가지고 와요. 3번을 가지고 와서 또 트랜스폼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그다음에 매트 컨트롤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렉탱글 영역 안에 이 배가 전부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폭이 너무 좀 작아요. 폭이 좀 좁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도 이 배의 끝자락이 전부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렉탱글 노드를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는 이 영상은 이렇게 조금 더 폭이 넓은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폭을 넓힌 다음에 요 멀지 1번을 멀지 1-1-1을 선택을 하고 1번을 눌러서 확인을 한 다음에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을 하고 우측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1번과 2번보다는 조금 더 좌우 폭이 조금 더 넓은 프레임을 여기에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만들어 볼게요. 4번도 똑같이 이렇게 노드를 연결하고 또 4번 소스에 트랜스폼을 연결한 다음에 매트 컨트롤러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이 영상은 좀 가로가 조금 더 부각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매트 컨트롤 노드를 선택을 하고 렉탱글 노드를 누른 다음에 이 가로, 세로를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가로로 좀 더 넓게 보이는 영상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다시 멀지 노드로 가서 확인한 다음에 트랜스폼 노드로 가서 화면을 재배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옆에 있는 이 센터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노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트랜스폼 노드에 연결한 다음에 매트 컨트롤을 가서 이번에는 요 여성분이 있는 요 영역만 작게 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렉탱글을 선택한 다음에 여성분이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렉탱글 위치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멀지에 가서 이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사이즈나 위치를 다시 재조절하면 됩니다. 해주고 컨트롤 C 또 컨트롤 V에서 또 연결해줘요.
다음에 또 트랜스폼 노드 연결해주고, 이번에는 아까 5번에서 썼던 레탱글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요 사이즈는 똑같겠죠? 근데 지금 여성분이 아무래도 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랜스폼 노드를, 이 소스 아래에 있는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또는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또다시 멀지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이 소스 5번에 있는 트랜스폼과 6번의 트랜스폼이 같이 같기 때문에 지금 겹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트랜스폼 6번에 있는 트랜스폼을 이렇게 옆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다음 또 그대로 또 연결을 해서 이번엔 7번을 또 확인하는 거죠. 매트 컨트롤 가봐서 이번에는 여성분이 좀 많이 잘렸죠.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위에 있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배치를 해줘요. 자, 그다음 또 7번에 썼던 노드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이번엔 8번에 매트 컨트롤 확인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영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절하고 또 멀지에 가서 트랜스폼 노드로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끝나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씩 이동시켜서 살짝 이렇게.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영상은 이제 끝난 겁니다. 영상 배치나 뭐 일단 가장 전체적인 틀은 끝난 거고, 이 다음은 우리가 이제 화면을 1920 사이즈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 안에서 이 전체 이미지를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고 크롭을 눌러옵니다. 크롭은 이제 영역을 잘라주는 걸 의미해요. 이미지나 영상을 잘라주는. 크롭을 보시면 그 옵션에 X, 그 다음에 Y가 있어요. X는 1920, 그 다음에 1080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롭에 연결된 이 전에 있는 이미지를 1920에 1080 사이즈로 잘라주겠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그러면 잠깐만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이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불러와서 이 트랜스폼 노드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이 트랜스폼 노드를 크롭 뒤에 놓을 것이냐 또는 크롭 앞에 놓을 것이냐, 요게 이제 좀 고민일 거예요. 자, 우선 앞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크롭 앞에 트랜스폼 노드를 넣은 상태에서 올려보면 이렇게 영상이 이 왼쪽 부분이 1920 바로 1920 사이즈가 이렇게 잘린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을 하고 한번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우측이 잘리는 게 아니라 우측에 있는 이미지 또는 영상도 계속 나타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폼 노드를 크롭 다음에 넣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폼은 다음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전에 넣는 겁니다. 크롭 전에. 그래서 이동은 애니메이션이 먼저 진행되고 그걸 크롭으로 최종으로 잘라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크롭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직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트랜스폼 노드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먼저 첫 번째 프레임으로,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프레임들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서 이 트랜스폼 노드에 특성을 인스펙터에 가보시면 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의 가장 우측에 있는 이 다이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는 이 이미지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는 이 이미지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조절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 끝으로 이렇게 최대한 밀어줍니다. 그럼 된 거예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이제 캐시가 지금 이제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버벅거립니다. 왜냐하면 캐시를 구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제 리얼 타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 봤었던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거의 같은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플레이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프레임을 나눈 이 이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다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뮤직비디오에 나온 거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MOV로 만들면서 이제 퓨전 스튜디오 부분은 이제 끝낼 거예요.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처음부터 있었던 비디오 01이라는 이 세이버 노드 좌측에 있는 이 노란색 화살표에 요 크랍의 우측에 있는 이 에로우를 쭉 끌어당겨서 여기 파이프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을 하면 요 세이버 노드에서도 이제 영상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다음 이 상태에서 중간에 보시면 이제 렌더라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 렌더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요 세이버 노드의 우측에 이 인스펙터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죠. 이거 건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빈치 리조브에서 VFX 커넥트를 이제 실행하는 순간 이 파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렌더링을 걸 그 파일과 다빈치 리조브에 있는 그 VFX 커넥트랑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경로의 뭐 이름을 좀 바꾸다든지 또는 뭐 어쨌든 경로를 바꾸면 그 다빈치 리조브 안에 있는 그 VFX 커넥트가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건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렌더링을 이제 진행할게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렌더 버튼을 꾹 누르고 그다음에 이 렌더 세팅 창에서 아래에 보시면 스타트 렌더가 있어요. 이 스타트 렌더를 이제 눌러줍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진행이 돼요. 자, 렌더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 전체 프레임과 이 영상은 이제 MOV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렌더링이 끝났어요. 자, 끝났으면 이제 OK를 누르고 이 퓨전은 이제 끄셔도 됩니다. 끄시거나 또는 이제 최소화를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를 가시면 이 비디오 01이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퓨전 스튜디오에서 렌더링 걸었던 그 최종 MOV 파일이 바로 이 클립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면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퓨전을 사용해서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에 나오는 이 영상과 한번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콘텐츠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빈치 리졸브와 퓨전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